그동안 너무 좀 딱딱하고 어두운 소식이 많았는데 좀 밝은 소식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강의 물결인데 우리의 작가 한강 씨죠. 자, 27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작품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연주 잘하는 천재 음악가들 많았는데 이제는 손재주가 좋은 우리나라 실력자들이 바이올린을 잘 만들어서 아주 사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변정국 기자. 예. 자, 한강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영상 작가가 했던 말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차 때문에 거의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졸린 상태였고요. 1시간 넘는 상태로 하는 대사였던 것 같고요. 또 11년 전의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건너서 이렇게 먼 곳에서 이 소설의 상을 준다는 게 기쁘다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참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 정도였어요.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바라보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예전처럼 살고 싶습니다. 작가라 그런지 저 기자회견 때 하는 말도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작가로는 처음이죠.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제 한강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자마자 기자회견을 연 게 아니라 집에서 좀 쉬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졸려 하시는 모습이기도 했었는데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 중에 하나는 수상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처음에 맨부커상 후보로 올랐다라는 기사가 뜬 적이 있었을 때도 본인은 뭐 상을 탈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했는데 네. 상을 타고 돌아오셔서도 빨리 본업으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제 방에 숨어서 글을 쓰고 싶다라는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 새로운 소설에 대한 저 소개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비슷하네요. 투명하고 깨져도 복원될 수밖에 없는 지점을 책으로 써보고 싶었다. 제가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뭔가 좀 그 한강 작가가 생각한 그 정신세계에 대한 강한 의지 그런 것이 좀 읽히는군요. 자, 이렇게 한강 작가가 회견을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야, 우리 문학까지 소설까지 이제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천상을 차장 이번에는 바이올린 연주가 아니라 바이올린을 손으로 깎아 만드는 제작에서도 세계 최고에 올라섰다면서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 이 손재주 정말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올해 34살의 박지환 바이올린 제작자가 1등 또는 2등 한 개만 쌓은 게 아니라 1, 2위를 모두 석권을 했습니다. 네. 오르소란 이름의 바이올린, 또 마샤란 이름의 바이올린을 직접 깎아 만들어서 네. 3개월의 제작 기간을 걸쳐서 이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상금이 무려 23,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화면에 보이는 저분이죠. 명장이 된 박지환 씨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1등을 한 건 2011년에도 있었습니다. 45살의 김민성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1, 2위를 차지한 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통요, 작품을 내면은, 이게 가장 잘 만든 바이올린이다. 그러면 이제 박지환 씨에게 이 오르소라는 이름의 바이올린에 금상을 줍니다. 그걸로 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2등도 또 줬거든요. 혹시 이유 아세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2대 이상을 출품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만 잘 만들었을 수 없잖아요. 2개를 네. 잘 만들 수도 있고 3개를 잘 만들 수 있는데 네. 하나만 그 상을 주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두 점 이상의 작품을 출품하도록 할 수 있어서 네. 2점이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고요. 특히요, 이런 작품이, 자, 이거는 박지환이 만들었습니다. 박지환이 만들었습니다를 써주는 게 아니라 익명으로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름을 다 가리고 전체 바이올린 중에 가장 우수한 걸 뽑아라 했더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실력이겠죠. 그렇겠죠. 박지환 씨의 작품이 1등, 2등을 같이 차지했다. 역시 심사위원들의 눈이 일관됐나 봅니다. 이 실물로 사진을 저도 봤는데 직접 만져보진 못했지만 네. 저는 까막눈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딱 봤을 때는 네. 저게 진품 가품이고 어떤 게 진짜 1등이 2등 작품인지 구별을 못하겠던데 네. 심사위원들 눈에는 정말 저게 정말 탁월한 물건으로 딱 꼽힌 작품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심사 기간은 한 달이고 네네. 제작 기간은 3개월이라고 합니다. 석 달 동안 만든 건데요. 자, 오늘 현재 박지환 씨는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국제 전화를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걸어봤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과연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박지환 씨의 음성을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따라서 트럼펫을 전공하고 싶어서 이제 입시까지 봤었는데요. 입시가 잘 안 되고 나서 그냥 바로 군대를 갔어요. 경찰 악대에 들어갔는데 현악기 하는 사람들과 좀 가깝게 지내면서 현악기에 대한 좀 매력도 좀 느꼈고요. 심사위원들도 마지막에 이제 점수가 정산이 끝나고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있는 그 봉투를 개봉을 하는데 이게 1등하고 2등하고 같은 사람이 만들어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자, 심사위원들도 놀랐습니다. 자, 이 박지원 씨, 원래 아버지가 트럼펫을 하는 음악가였다죠? 네,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트럼펫 주자로 했었던 아버지의 영향, 네. 음악적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들은 연주보다는 네. 제작에 더 재능을 발휘하면서 상을 네. 받았고요. 그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오르소라는 거 네. 마샤, 그게 3살 배기 아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 프로그램 이름을, 바이올린 악기의 이름을 네, 붙였군요. 그만큼 아버지의 재능을 일받고 또 아들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저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서 상을 수상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고 네. 이미 과거부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렇게 상들을 받아왔는데 2010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보통은 네. 이 제작자의 역량이 발휘되는 시점이 지금 보이는 저 작품 곰 나오는 저 만화 TV 프로그램의 네. 이름을 따서 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따서 바이올린 2개의 이름을 지었는데 보통 한 20년, 대학 졸업한 20년이 지나면 전성기가 온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 졸업한 지 5년 됐거든요. 네. 앞으로 창창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 바이올린 제작하는 거 저희가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보니까 이게 공장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장인의 손끝을 거쳐서 저렇게 하나하나 깎는 건데 입문한 뒤 20년 지나야 최고의 절정에 오른다는데 34살인데 이 자리에 벌써 왔네요. 그러니까 40대 후반 정도 돼야지만 전성기라고 하는데 34살이니까 아직 15년에서 20년 동안은 최고의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이 뒷받침돼야겠죠. 자, 저렇게 얇은 판을 깎아 만들고 그 울림통 안에 자, 연주자가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한 연주의 결과를 소리에 불어넣은 그 혼을 담는 작업을 한 것 박지환 씨입니다. 자, 그럼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변종국 기자. 예. 우리가 또 영화제에서 상 받는 건 많이 봤습니다만 촬영을 잘했다거나 감독을 잘했거나 죄송합니다. 연기를 했거나 하는데 미술 분야에서 영화상을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에 우리나라 박찬욱 감독의 신작인 아가씨가 그 공식 경쟁 부분에 올랐는데 수상은 못했어요. 네. 근데 아쉬움을 달랠 만한 좀 소식이 들려왔던 게 네. 벌컨상이라고 네. 이게 뭐냐면 촬영, 그다음에 음향, 미술 이쪽 감독들에게 주는 상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유성희 미술 감독이 영화 아가씨에서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네. 우리나라 최초로 미술 감독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군요. 류성희 미술 감독. 옆에 아까 보니까 박찬욱 감독과 같이 이제 상의하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봤었는데 이 장면이죠. 뭔가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한 표정.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의미가 있는 거는 그동안의 벌컨상은 보면은 촬영이나 음향 부분에 주로 주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미술 분야에서 또 최초로 수상한 우리 감독이 됐습니다. 자, 저렇게 영화 속에 있는 저런 장면들인데 저런 미술 디자인을 다 류성희 감독이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더군다나 1930년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굉장히 디테일, 그 당시 또 시대상을 굉장히 잘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잘 반영했다는 극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자, 류성희 감독. 자, 이제 영화 한 컷 한 컷 찍히는 과정에 과연 이 배우의 연기와 표정도 중요하지만 과연 뒤에 잡히는 그 세트들, 이 장면들이 얼마나 미술적 감각을 자극하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또 다른 미술 감독이 칸느의 상을 받았다는 것. 역시 이번도 한국 최초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